오늘은 글로벌 뷰티 시장의 판도를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 쓰고 있는 회사죠. 바로 APR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APR을 딱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거 화장품 회사요? 아니면 테크 회사요? 사실 이 질문에 답하는 게 APR의 엄청난 성장과 또 앞으로의 가치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거든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최선호주. 와, 증권사에서 이 정도로 강하게 얘기하는 건 진짜 자신 있다는 거거든요. 도대체 K뷰티 업계의 거인 APR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말하는지 그 핵심을 한번 들여다보죠. 오늘 우리가 APR을 분석할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 5가지입니다. 어떻게 새로운 뷰티테크 리더가 됐는지, 그리고 그 유명한 디바이스, 락인 효과는 뭔지, 또 국경을 넘어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포스트얼타라는 다음 성장 단계,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APR은요, 그냥 화장품 파는 회사가 절대 아니에요. 아예 K-뷰티테크라는 새로운 판을 짜고 시장의 룰을 자기들 마음대로 다시 쓰고 있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 기존 뷰티 회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아이디어 내고 제품 생산은 다른 공장에 맡기잖아요. 이걸 OEM, ODM이라고 하죠. 근데 APR은 완전 달라요. 연구개발, 제조, 판매까지 이걸 싹 다 자기들이 직접 합니다. 이걸 수직 계열화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다른 회사들이 절대 쉽게 못 따라오는 APR만의 진짜 강력한 무기인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APR의 가장 무서운 전략, 바로 그 유명한 락인 효과가 나옵니다. 뭐냐면 한 번 발을 들이면 헤어나올 수 없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생태계를 뷰티 디바이스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락인 효과라는 게 뭐냐면요. 정말 간단해요. 고객이 매드큐브 디바이스를 딱 하나 샀어요. 그럼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그냥 소비자가 아니라 APR 생태계 안으로 들어온 거죠. 왜냐? 이 디바이스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전용 화장품을 써야 하거든요. 쓰다 보면 더 좋은 신제품이 나왔네? 하면서 계속해서 APR 제품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보세요. 딱 2, 3단계예요. 첫째, 디바이스를 산다. 둘째, 짝꿍인 전용 화장품을 산다. 셋째, 쓰다 보면 더 좋은 신제품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싶어진다.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면서 APR의 성장을 이끄는 거죠. 한번 팔고 끝나는 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APR이 왜 이렇게 돈을 잘 버는지에 대한 답입니다. 자, 솔직히 한국 시장은 이제 거의 꽉 찼다고 봐야죠. 하지만 APR의 진짜 스토리는 지금부터입니다. 바로 어마어마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해외 시장 이야기죠. 이거 진짜 놀랍지 않나요? 2025년이 되면요, APR의 가장 큰 시장이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 됩니다. 전체 매출의 무려 37%가 미국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APR의 성장은 미국이 끌고 간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246%. 네, 잘못 보신 게 아닙니다. 2025년에 미국 시장에서만 이 정도 성장을 예상하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회사 전체가 성장하는 것의 절반 이상을 미국 시장 하나가 다 해낸다는 뜻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성장세가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이미 영국 아마존에서는 스킨케어 부문 베스트셀러에 딱 올라가 있습니다. 유럽 시장 공략도 성공적으로 시작됐다는 신호죠. 이걸 기존의 글로벌 뷰티 공룡들이랑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 느껴져요. 로레알, 에스티로더 같은 회사들이 한 자릿수 성장,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을 할 때 APR은 연평균 45%씩 크고 있어요. 이건 뭐 체급이 다른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종목에서 뛰고 있는 수준이죠. 자, 지금까지 본 성장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APR의 진짜 2차 성장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을 수 있습니다. 그 신호탄이 될 엄청난 이벤트가 바로 미국 시장의 독점 계약 종료예요. 지금까지 APR은 미국에서 가장 큰 뷰티 스토어인 얼타뷰티에서만 독점으로 물건을 팔았어요. 한 1,400개 매장에서요. 덕분에 단기간에 이거 좋은 브랜드구나 하는 프리미엄 이미지를 확실하게 만들 수 있었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거예요. 그 큰 얼타뷰티가 사실 미국 전체 뷰티 시장의 9.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APR이 지금까지 10%도 안 되는 시장에서만 놀면서 이 모든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게 APR의 2차 성장 로드맵입니다. 2026년 하반기에 얼타랑 맺었던 독점 계약이 딱 끝나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될까요? APR은 미국 전역에 있는 다른 모든 가게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자유의 몸이 되는 겁니다. 진짜 게임은 어쩌면 그때부터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가능성을 보고 시장은 뭐라고 할까요? 투자자들은 지금 APR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거의 만장일치라고 봐야죠.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전부 다 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보다 훨씬 높은 목표가를 부르면서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아주 강하게 보고 있다는 신호예요. 근데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어요. 주가가 엄청나게 오른 다음에 최근에 24만 원대에서 계속 옆으로 가고 있거든요. 숨고르기를 하는 거죠. 일부에서는 바로 지금 이 시점이 2차 폭발적인 성장을 앞두고 있는 최적의 매수 타이밍일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뷰티 디바이스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락인 효과. 둘째, 미국이 이끄는 폭발적인 해외 성장. 그리고 셋째, 2026년 포스트 얼타 시대가 열리면서 시작될 2차 성장기. 애널리스트들도 모두 좋게 보고 있죠. 이 모든 게 바로 우리가 APR의 미래를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로레알 같은 전통의 강자, 샤오미 같은 테크 공룡까지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거든요.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과연 APR이 만들어 놓은 기술과 데이터, 그리고 브랜드 충성도가 이들을 막아낼 만큼 강력한 성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시장의 개척자로서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지, 이게 바로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